기요사키와 트럼프가 책을 하나 같이 썼습니다. 이 책의 파트 2는요, 이기는 투자를 위한 규칙들이 나옵니다.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 이 파트의 챕터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이기기 위한 게임이다. 승리를 위한 활동 모델을 선택하라.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라. 스스로 투자를 통제하라. 투자에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크게 더 크게 생각하라. 예측할 수 있으면 리스크는 없다. 먼저 투자는 이기기 위한 게임이다. 트럼프와 기요사키는 이기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이기는 투자를 위해서는요, 게임을 즐기듯 투자를 즐길 수 있어야 하죠. 돈을 버는 건 재미있는 일입니다. 삶은 본래 재미있어야 합니다. 저축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분산 투자를 하지 마세요. 수입 내에서 돈을 쓰세요. 높은 꿈을 설정해야 합니다. 승자의 태도, 스스로를 승리자로 바라보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예요. 이건 쌓으면 됩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열망과 재정적 행복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위한 활동 모델을 선택하라. 4분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요사키 책에는 무조건 나오는 4분면입니다. E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S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B는 대규모 사업가입니다. I는 투자자입니다. 기요사키와 트럼프는 B와 I 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B와 I 4분면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더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B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고요. I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재투자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법이 B와 I분면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어느 빈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해야 합니다. 삶의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저축가와 투자자의 차이는요,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대출과 같은 금전적인 레버리지도 있지만 때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도 있죠. 하나 더요. 현명하게 빚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빚을 통해 투자한 투자처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됩니다. 빚이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일반 저축가들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잘 갈고 닦아 유지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에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분산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재무설계사들이 권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 투자하는 편이다. 사실 내 성공의 비결은 집중 투자에 있지 분산 투자에 있지 않다. 포커스에 대한 정의 중 하나로 5글자를 이용해 오행시가 있는데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Follow one course until successful.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한 길을 가고 한 우물을 파라는 뜻이다. 그게 바로 나의 투자 방식이다. 오래전에 부동산에 손을 댄 나는 성공할 때까지 투자를 계속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는 어떤 면에서는 공상가입니다. 현재가 아닌 그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은행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은 투자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결국은 이로울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게 되면 언젠가는 나타날 기회에 대한 준비태세가 갖춰집니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방식으로 투자의 기회를 찾도록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라. 적극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는요, 돈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적극적인 투자자는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금융 지식도 풍부하죠. 금융 교육을 받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멘토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결과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도출할 수 있게 되죠. 투자를 하려면요,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투자 마인드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도구입니다.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요,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당신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투자를 통제하라.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레버리지 외에 통제력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위험하게 여깁니다. 기요사키가 사업과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따위의 종이 자산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며 사는 이유는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와 보수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면 또한 저축이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자신감은 더 떨어질 거예요. 통제력의 관건은 교육에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더 빨리 분간해낼 수 있어요. 또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의 구별도 쉬워지죠. 인생은 온갖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마음으로는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고 레버리지를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금융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나 독서, 강의 등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통제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마음속에 항상 큰 그림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십시오. 승자는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통제권을 얻습니다. 승자만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뇌의 양쪽 부분이 모두 필요해요. 어문과 수리 능력을 위한 좌뇌와 창의력을 위한 우뇌가 서로 결합되어야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죠. 통제력과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금융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동기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동기부여합니다. 양쪽 뇌 모두에 귀를 기울이고요, 양쪽 뇌 모두를 사용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죠. 그들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영감을 찾아냅니다. 크게, 더 크게 생각하라.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확장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가가 확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검토하는 일이 포함되죠. 기업가는 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일을 도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혁신이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혁신은 평범한 생각과 평범하지 않은 생각이 서로 조합된 데서 비롯되곤 합니다. 혁신이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써가 아니라 무언가를 혁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가능하죠. 확장적인 생각은요, 혁신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내 사고 과정에 무엇을 더 포함시켜야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계획안이나 구상들을 보강할 만한 뭔가가 더 있지는 않을까?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뭘까? 그 밖에 또 뭐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확장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뭔가를 보고 그것이 달라지거나 나아질 수도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확장적으로 생각하고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수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혁신적 사고가 돈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리스크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래와 같습니다. 나, 레버리지, 통제력, 창의력, 확장력.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정적 위기에 처해 미래의 삶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위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히는 이유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저 건물 하나를 지어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건물과 수백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그의 성공 공식은요, 지금까지 기요사키가 설명한 공식에 제대로 들어맞아요. 레버리지를 이용했고요, 자신의 투자를 스스로 통제했고요,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사업을 더욱 크게 넓혀갔고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예측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약간의 위험은 따르게 마련이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확신하죠. 자신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됩니다. 자본이 넉넉하면 투자가 더 쉽기 때문이죠. 여전히 실수를 하고 돈을 잃는다 해도 결국에는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비가 튼튼하다면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일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스스로 금융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요, 지식이 없거나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측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요, 더욱 현명해지고자 애쓴다면, 그리고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는 투자 규칙들을 적절하게 삶에 녹이셔서요, 이 자본주의를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